선생님 저기 오색재담 이게 회원전인가요? 네. 회원전 아주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작품 전시를 보고 네.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르기 집 인사말을 썼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미지를 보내줄 때 그걸 보고 쓴 거하고 지금 전시작을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진짜요? 이제 우선은 이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색채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색 체담의 이제 그 이름에 이제 참 걸맞는 참 묘한 독특한 이런 색채감이 일단 하여튼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다음에 그 장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표구나 이렇게 장정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아마 이제 현장에 와봐야만 느낄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한번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오색 체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자성어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색 체담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그걸 언제 어떻게 이제 설립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오색체담 처음에 10년 전에 그 제가 사무실 만들면서 진 이름인데요. 오색이라는 색깔이 그냥 모든 색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오방색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약간 의미가 추상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그 옛날 학자들이 정한 그런 색깔이고 실제 물리적인 색깔은 아니었던 건데, 오색이라는 게 그 모든 색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모든 색을 담았다 해서 못담자를 써서 오색체담이라고 이름은 지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화를 하지만 모든 색을 담고 좋은 의미로 그림을 그려서 색이 이렇게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것과 연결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호를 말하듯이 오색체담 강은명입니다 이런 말을 요즘은 입에 붙게 하고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오색체담을 만들게 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민화를 배우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림이 자꾸 쌓이면서 이 너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뜻이 모아져서 시작이 됐고요. 이게 민화라는 게 옛날부터 좋은 뜻이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하게 옛날 그림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봐도 좋게 느껴지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현대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상품 개발하고 그림을 잘 손봐서 현대 공간에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 드리고,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그 분야를 찾으시고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그림 전시장에 있는 그 색채에 놀랬다 그랬는데요. 네.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오방색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그 파스텔 톤이면서도 좀 뭐 우아한 그런 이제 현대적인 느낌의 네. 그 색채의 어떤 그 접점을 아주 그냥 절묘하게 잘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그 옛 그림하고 현대 그림과의 어떤 그 관계를, 그거를 하여튼 잘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을 한번 조금 여쭤볼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무튼 요즘에, 우리는 진짜 요즘에 사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 그림에서 색을 그대로 차용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옛날 그림들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궁중화 같은 거는 굉장히 강한데 옛날에 큰 궁궐의 조명은 이렇게 뭐 촛불이나 이런 밝은 조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두운 공간. 그래서 어두운 공간이니까 그림을 세게 그려도 실내 공간에서 다 잘 어울렸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렸을 거고, 그걸 그대로 지금 그려갖고 굉장히 이제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그 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중간 색을 만들 수도 있고 서로 조화롭게 하면서도 더 옛날 그림과 연결이 되면서도 요즘의 느낌에 맞게 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깔로 조정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옆에 김혜진 네.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김혜진 선생님은 스승과 제자 관계죠? 네. 그 선생님을 어디서 뵌 거지? 만나게 된 거죠? 저는 그 학부 때 네.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공간 디자인 전공을 했고 저 1학년 때부터 기초 미술, 기초 디자인 학제 때부터 저를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나를 지금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게 그러면은 같이 와가지고 네. 얼마나 됐죠? 처음 사무실 오픈하셨을 때부터 같이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깊이 인상받은 게 그 색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이제 그 색채의 비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전통과 그 다음에 현대와의 하여튼 멋진 다리를 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혜준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비롯한 그 오색 체담의 여러 작가들의 어떤 색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뭐 지도하시는 방식이나 또 저도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또 저희 학생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림을 굉장히 이제 얇은 톤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밀도를 높이고 또 이렇게 색깔도 조합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림 완성이 나가는데 일단 그리는 사람들도 조합에 있어서 좀 보기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제 그리는 것을 좀 지향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색채 감각에 이제 많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그 원래의 색채에서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 그런 그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사실 뭐 현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런 건 없겠죠. 현대의 강점이나 특징은 다양성이니까 요즘은 뭐 빨리 변하기도 하고 또 취향이나 뭐 트렌드도 많이 바뀌니까 또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색조가 뭐 계속 간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취미 교실로 학생들이 미나를 접하게 했던 것 때문이라고 할까요? 자기 집에 걸고 싶은 그런 그림, 뭐 자기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 뭐 그런 거를 선택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와 더불어서 그냥 좀 따뜻한 느낌을 갖게 이렇게 많이 통일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작가들의 지금 전시장에서 보시면 그런 게 조금 딴 데 전시랑 다른 그런 느낌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떤 색조를 저희가 강조해서 그쪽으로만 유도를 하진 않고요. 작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품마다의 개성이 살도록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조화롭고 뭐 집에 가져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드럽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의 색채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속에서도.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저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재료를 바꾼다거나 뭐 표현 방식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프린트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또 새로운 방향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작업도 또 하고 있습니다.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표구나 이런 이제 장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하여튼 이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냥 표구상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것도 다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디자인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예, 처음에 예를 들어서 8폭 동풍 도로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리고 싶다고 학생하고 의견이 되면 사실 그게 어떻게 꾸며져서 어떻게 걸릴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밀 때도 이런 실크천이 들어가게 할 거면 그림을 갖고 그 천 시장에 가서 맞춰보면서 적당한 천도 고르고, 또 액자집에서도 거기 옆에 띄우는 간격이나 나무의 색상까지 다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그림이 살 수 있도록. 교수님이 직접 제자하고 같이 가서 네. 천을 다 이렇게 해오십니다. 예. 장만해 오시네. 예. 아니, 특별히 여기는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딴 전시 같은 데 가봤을 때 그림은 괜찮은데 꾸민 게 잘못되었거나 또 잘못 배치되었거나 했을 때 되게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전시도 서로 다른 그림들인데 옆에 그림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고 그림 순서를 배열하고, 큰 그림들은 멀리서 볼 수 있는 공간에 걸고, 좁은 공간에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그림을 아기자기하게 걸고, 이런, 저희가 공간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걸어놨을 때 효과가 많이 좋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느낌, 그러니까 이 표구라는 거가 사실은 그 옷이잖아요. 작품의 옷인데, 대개들은 이제 작가들이 그걸 이제 무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자기 작품인데.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표구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간 배치까지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는데, 사실 김혜진 선생님도 공간 디자인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미나전시에 이렇게 가면은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이런 점에 좀 공간 배치에, 디스플레이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시할 때 우리가 공간 배치할 때 어떤 점을 주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 전시 공간 배치는 각각의 그림들이 서로 돋보이지만 또 옆에 같이 전시가 된 작품들끼리도 연결성도 있고 그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로 저희 전시의 꽃그림과 또 책거리 그림들이 이제 주가 이루는데 이런 것들 배열할 때도 조금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작품도 꾸미고 전시 배열도 했고요.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미나를 디자인 전공하시다 이제 미나를 이렇게 옮겨오신 건데, 몇 년 되셨죠? 지금 그리신 게? 그게 전 15년 이상 됐죠. 15년 이상? 네, 제가 한 5, 6년 배우고 오색채담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기에 어떤 그 미나의 매력, 이렇게 15년이고 이제 계속 지금 앞으로 미나를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 교육도 하시고. 그럼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미나에 끌리는 그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거는 우연한 기회이긴 했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집에 갖고 싶다. 좋은 기를 있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일단 뭔가 옛날 그림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좋게 봐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옛 그림들도 옛날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응용하면 그 옛날 그림에서 어떤 요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제하듯이 만들면 또 새로운 작업이 되고, 거기서 공필화 이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디테일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런 쪽으로 또 강점을 줘서 봐주시고, 그냥 우리가 일단 유화나 아크릴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데 나갔을 때와는 다른 독특한 이 있잖아요. 우리 미나가. 그런 것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미나가 굉장히 좋은 하여튼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이게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란 이런 의미죠. 네. 그리고 또 김혜진 선생님은 또 미나의 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왔고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미나리를 그리면서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은 레이어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면서 완성이 됐을 때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지만 또 거기서 주는 그런 깊이감 있는 밀도들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나를 그리면서 생각들도 조금 정리가 되고 또 저만의 이제 시간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미나리예요. 사실 지금 여기 뒤에가 김혜진 선생님 작품이죠. 제가 사실 이제 이 작품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 책거리 2D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혹시 뭐 이제 좋은 작품 없나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이렇게 막 뒤지거든요. 이게 이제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제주도에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대구의 인당뮤지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굉장히 하여튼 너무 좋은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본 거하고 또 다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깊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색채가 주는 또 이런 중화함도 있고 그런 중화함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장식성이 막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서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이 작품을 선정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내가 현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김혜진 선생님은 우리 강은명 선생님을 옆에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만나갖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강쌤만의 어떤 교육에서의 어떤 그 장점 또는 뭐 교육 철학이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아마 직접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이제 뵈는 강 선생님의 뭐 지도하는 방식이나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시고요. 또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작품으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것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학생분들 지도할 때도 같은 색을 만들어내고 조색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는 사람의 그런 혼성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성품처럼 따뜻하고 또 편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작품 밑에 어떤 학생분이 댓글을 다신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그림이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마음에 정확히 맞다 굉장히 공감하고 그게 선생님 그림의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에 향기가 나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특히 색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림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에 이제 원래 오리지널 말은 기서기인이다. 그 글씨는 그 사람이다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그걸 응용하면은 기화기인. 그 그림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인간적인 향기가 그림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피어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내 보기에는 참 이 색채의 향기, 색채의 향기는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향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향기에 취했어요, 사실. 색채 향기에 취해가지고,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도록의 그 머리말에다가 그 얘기를 썼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디지털 이미지를 보내주니까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혜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님과 스님 제자들이 꾸며놓은 이 공간에서 정말 그 색채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제목을 색채의 향기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두 분이 다 디자인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대학교 네. 때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미나 속에서 보면 미나가 이제 평면적이고 구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현대의 디자인하고 우리가 이제 미나 속에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아마 두 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실제로 또 많은 또 문화 상품 같은 걸 또 개발하면서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네. 이런 디자인적인 특정. 지금 근데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공간과 그 3D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3차원 공간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자꾸 이 미나 2D의 그림을 갖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현 선생이 컴퓨터 작업도 잘하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가지고 프린트 기법이, 요즘은 프린팅 너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입체 면에다가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소재를 입혀서 3차원 공간에 놔보는 작업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 이렇게 이제 상품도 나오고, 그걸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팔기도 하고, 또 뭐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작업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림만 그리는 작가분들이 나도 내 그림으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긴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만 그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도와드려가지고 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자꾸 이 3차원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이 네. 원래 이제 이 미나 속에 있는 어떤 그 2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래픽적인 특징, 디자인적인 특징을 어떤 3차원의 어떤 이런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이제 풀어놓는 작업도 필요하다. 꼭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못하냐면요. 네. 그릴 시간, 제가 하다 보니까요. 네.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런 작업들, 뭐 가구하는 사람 만나고, 뭐 벽지하는 사람 만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 만나고 하면서 뭘 자꾸 만들다 보니까요. 제 작품이 그려질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 하다 보면 이 컨텐츠가 없어지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응용한 한 가지 작품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작가들은 열심히 작품을 만드시고, 이 중간에서 그런 거를 콜라보 한다 그러잖아요. 콜라보레이션,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공간에서 보여질 수 있는 작업들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 작품을 이렇게 막 새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 작업도 하셔가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그림이니까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만 걸지 말고. 집에만 걸긴 너무 아까운 작품이에요. 아깝죠. 우리 김혜진 선생님도 한번 그런 디자인 측면에서 어떻게 응용하면,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우리 민네. 그림은 사실 이제 걸어서 그냥 보는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뭐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은 쓰임도 좋아야 되고 또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염두를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컨텐츠가 너무 좋으나 또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일본 건지 또는 중국 건지 약간 불분명한 이제 형태들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뢰를 저희가 받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형태와 색감으로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고 또 쓰임도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미나 작가들이 이제 우리 전통 미나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어떤 그 형태, 뭐 구성, 표현 이런 쪽에 머물러 있는데 두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어떤 그 3차원 공간으로 이걸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어떤 그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좀 더 우리의 전통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또는 그런 그렇죠. 그런 가치들을 좀 더 이렇게 그 우리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네모난 어떤 액자 또는 족자 또는 병풍에 가둬놓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어떤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그것도 이제 현대 사람들하고 어떻게 자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이제 고민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색채의 어떤 향기라고 얘기했듯이 그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그리고 또 아주 밝은 이런 색채에 그리고 또 부드러운 색채에 사실은 그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풀어갈까 이렇게 했는데 좀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정말 그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귀한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방향 속에서 두 분은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2차원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또 아마 앞으로 그 미나를 현대화하는 이런 그런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미나 작가들한테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전시회를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 오색체담의 그 회원전을 여셨는데, 앞으로는 그 오색차담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꾸려 나갈 건지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뭐 특별히 그 10년이 됐다고 해서 뭐 하던 일을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아무튼 이 10주년이라는 거를 의미를 두면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작업들을 이제 한번 방점을 찍고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뭐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저기 뭐 관심을 갖는 이렇게 제품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새롭게 뭐 표현 방식을 좀 바꿔본다거나 뭐 재료를 바꿔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해오던 이런 작업들과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저희 그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하게 맞춰드리는 작업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